안녕하세요.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융합 수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본학, 영화 영상학을 융합해 애니메이션을 감상한 후 AIDT를 활용해 초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목표로 진행할 것입니다. 수업은 총 3차 시로 진행됩니다. 1차 시는 일본 애니메이션 클립을 시청하며 그 속에 활용된 일본어 표현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운 표현을 바탕으로 향후 수업 시나리오 작성에 사용할 문장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활동은 PPT를 통해 학생들이 상황에 맞는 일본어 표현을 사용하는지 평가할 예정이고, 더 자세한 평가 방법은 향후 평가 기준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2차 시는 1차 시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AI를 활용하여 조별로 일본어 시나리오를 만든 후 제작한 시나리오를 발표 후 피드백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챗봇을 활용해 작성한 시나리오를 점검했는지, 작성한 시나리오 피드백을 받은 후 성찰일지, 동료평가지를 작성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3차 시에는 AI를 기반으로 제작한 시나리오를 활용해 촬영을 진행한 후 영상을 편집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제시한 영상 규격이 맞는지, 일본어 시나리오가 적절히 녹아있는지 확인하며 평가할 것입니다. 우선 1차 시 수업의 학습 목표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황에 따라 올바른 일본어 인사를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일본어의 태형과 타형을 활용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셋째, AI 툴을 활용해 일본어 학습을 점검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수업의 구성은 도입 약 10분간 오늘 융합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공지하고 이전 일본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기억하는지 전시 수업을 상기할 수 있는 질문을 한 후 언어의 정원, 벼랑이의 포뇨의 회화가 담긴 짧은 영상을 보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 30분의 전개 시간 동안 두 영화 속에 담긴 회화 내용을 학습할 것이고 배운 내용들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문장을 제작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분의 정리 시간 동안 필리피티를 통한 퀴즈로 배운 일본어 표현을 점검하고 다음 차시 학습 내용을 예고하며 수업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우선 도입의 10분의 구성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2부는 학생들에게 진행할 3차 시의 융합 수업을 예고한 후 1차 시 수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후로 약 3분간 수업에서 활용할 AI 툴과 AIDT에 대한 사용 방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은 5분 동안은 언어의 정원과 벼랑이의 포뇨 속 클립을 시청할 예정입니다. 이때 학생들이 사전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 주의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번 융합 수업은 새로운 일본어 지식을 배우기보단 AI 교구를 활용한 수업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노조, 스미마생 등의 인사 표현과 태형, 타형의 문법은 일본어 교과 시간에 배웠다고 가정합니다. 다음은 선행학습되었다고 가정한 다락원 일본어 교과서를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노조, 스미마생에 대한 의미가 담긴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영상을 보기 전 대사에서 이 표현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개는 총 3파트로 첫 파트에선 언어의 정원 대사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대사 속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노조, 스미마생이 각자 어떤 뜻으로 사용된 것 같은지 질문을 하고 미리 나눠준 프린트를 통해 의미를 파악합니다. 프린트 자료를 보시면 제가 보라색으로 학생이 적을 답안을 예시로 적어뒀습니다. 프린트에선 영상 속에서 받으세요로 쓰인 노조와 스미마생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로 해석되는 부분의 차이를 짚어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들을 향후 대본을 제작할 때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도록 권유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전개 파트에선 벼랑이의 포뇨 스크립트 속에 활용된 일본어의 태형과 타형, 그리고 떼시마오의 축약형 구어체인 짜우형이 사용된 부분을 찾아보고 해당 문법을 활용하여 문법을 만들 수 있는지 점검할 것입니다. 태형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서의 뜻이고, 타형은 문장의 과거형 어미로 일본어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쓰일 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다시 복습하며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마지막 전개 파트로는 앞선 두 개의 전개 파트에서 만든 개인의 문장들에서 문법상 오류는 없는지, 문맥상 표현들이 매끄러운지 AI 인공지능 튜터 아오이를 통해 점검한 후 수정 사항이 있다면 반영을 하고 조원들끼리 각자 자신의 문장을 공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별로 완성도 있는 문장을 패들릿에 공유하여 올리며 다양한 상황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한 후 상대 조가 만든 문장들을 보며 역시 조별로 피드백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파트는 총 10분으로 오늘 배운 이론상의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하며 다시 정리할 것입니다. 플리피트를 통해 여러 형태의 퀴즈를 출제할 것이고 그중 예시 중 하나로 이 왼쪽에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B의 응답으로 알맞은 것은 코레 오토시마시타. 저기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에 대한 답으로 2번 감사합니다를 뜻하는 스미마생을 고르는 형태의 문제를 출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무리하며 학습 목표를 다시 확인하며 학습을 점검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배운 문장을 심화하여 다음 차시의 시나리오 작성을 할 것이며 대본 제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보라는 안건을 제시하며 1차시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1차시 수업을 통한 성취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로 교과 이론 수업의 이해도 영역으로 학생들이 주어진 내용을 활용하여 일본어 문장을 만들었는지, 상황에 따른 일본어 표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그리고 참여도 영역에서 모둠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는지, 프린트의 문항에 성실하게 답변하였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I 툴의 활용도 영역에서 주어진 AI 툴을 활용하여 목적에 맞는 문장을 만들었는지, 주어진 AI 툴을 통해 문법적 오류를 점검하였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1차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차시 AI를 활용해 일본어 시나리오 제작하기 수업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주제 선정, 시나리오 제작, 발표 및 피드백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2차시 수업의 학습 목표는 AI 도구를 활용해 일본어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다입니다. 수업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은 총 50분으로 구성했으며 도의 10분, 전개 30분, 정리 10분으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도입 부분에서는 전시학습 상기와 동기 유발 및 학습 활동 안내, 전개에서는 활동 3가지로 구성했으며 마지막 정리에서는 수업 정리와 다음 차시 안내 순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도입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의 시간은 총 10분입니다. 전시학습 상기 부분에서 전차시에서 배운 애니메이션 속 일본어 표현 문장들을 복습해보는 시간을 5분 정도 가지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동기유발과 학습활동 안내를 위해 전차시에 배운 일본어 표현 문장을 복습해보는 퀴즈를 통해서 학생들이 동기를 유발하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도입의 부분 경우에서는 교구로 PPT 자료를 생각했습니다. 다음 전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개 부분은 총 30분으로 구성했습니다. 총 3가지 활동으로 구성했으며 먼저 전개 1 시나리오 주제 선정입니다. 조별로 모여서 시나리오의 주제를 선정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원하는 주제가 잘 나오면 좋지만 그냥 주제를 선정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 예시 사진처럼 GPT나 AI의 도움을 받아 구성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활동 1의 경우에는 5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활동 1을 소개하기 전 GPT를 활용해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의 순서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주제 선정 후 GPT를 통해 주제와 일본어 표현 문장들을 넣어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마지막으로 점검해보는 순서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개 2 시나리오 제작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GPT를 활용해 일본어 시나리오를 제작합니다. 예시 사진처럼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전 시간에 배운 스미마센과 도조 등의 표현을 넣어 만들어 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전개 3
시나리오 점검입니다. 챗봇을 활용해 GPT로 작성한 일본어 시나리오를 오타나 틀린 문장이 없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예시 사진처럼 원하는 AI 챗봇을 선택해 번역이 매끄러운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부분입니다. 정리 부분은 10분 정도로 생각을 했으며 제작한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교사와 친구들에게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활동 후에 느낀 것들을 성찰일지에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수업 촬영을 예고하면서 끝이 나도록 구성해보았습니다. 교구로는 성찰일지와 PPT 자료 등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방금 설명한 것을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성찰일지와 나중에 평가에 필요한 동료평가지 예시입니다. 성찰일지의 문항으로는 조별 활동 중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활동 과정 후 배우고 느낀 것은 무엇인가? 활동 결과를 통해 배우고 느낀 것을 어디에 적용해 볼 수 있는가? 나와 구성원들 각각의 역할과 기여도는 어떠했는가? 로 구성을 해보았고, 동료평가지의 예시로는 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는가? 일본어 시나리오를 성공적으로 제작하는 데 공헌을 하였는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했는가? 질문을 제기하고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였는가?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는가? 유용한 정보를 찾아 제공했는지? 다른 구성원들과 협력했는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지?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다른 구성원들을 칭찬하고 격려했는지 등의 문장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1점 매우 부족함, 2점 부족함, 3점 보통, 4점 우수함, 5점 매우 우수함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완성도와 참여도를 볼 생각입니다. 완성도 파트에서는 틀린 문장이 없는지, 시나리오 흐름이 매끄러운지를 넣었고, 참여도 파트에서는 활동 후에 성찰일지를 잘 작성했는지, 조별 활동에 참여를 잘 했는지, 아까 보여드린 동료 평가지를 통해 평가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방금 보여드린 평가 방법을 표로 만들어 평가 기준을 두었습니다. 이상 2차시 수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3차시 구성으로는 도입 약 10분, 전개 35분, 그리고 정리 약 5분 정도 사용하고요. 도입 같은 경우에는 10분 정도 할 때 전차시 학습에 대하여 복귀하는데, 전차시 진행한 수업이 시나리오 제작 수업이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었는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이런 식으로 짚고 넘어가줄 거고, 동기 유발로 이제 타 학교 학생들이 만든 이제 영상을 통해 동기를 유발할 예정입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 약 35분이고 세 가지 활동입니다. 크게 촬영 및 제출본과 안내, 그리고 촬영 및 편집 진행, 그리고 제출한 결과물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정리에서는 약 5분 정도 소요되는데 각 팀별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보완의 점을 찾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세 가지 활동이 진행되어 있는데 촬영, 편집, 발표가 되어 있고, 촬영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 바탕으로 촬영하기, 이제 전차시에 만든 시나리오를 어떻게 촬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부터 이제 촬영까지 들어가는 거고, 이제 편집 같은 경우에는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는 건데, 이제 요즘에 뭐야 인스타 아니면 캡컷 아니면 핸드폰 자체 어플을 통해 효과음을 넣거나 아니면 컷 편집 아니면 혹은 AI 툴을 이용해 배경을 지운다거나 배경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인물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편집하는 방향이 있고요. 발표는 자신이 제작한 영상을 발표하는 것으로 어떠한 일본어 표현을 담고 있고 어떠한 내용을 목표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3차시 학습 목표를 보면 AI를 통해 제작한 일본어 대사가 있는 시나리오를 촬영할 수 있다. 제작한 영상에 대한 상황과 영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제 도입 5분 같은 경우에 전시 학습 창기로 2분 정도 소요되는데 지난 차시에 진행한 시나리오 제작에 대한 부분을 상기시킨다. 이제 어떤 식으로 넘어갈 거냐면 지난 시간에 어떤 팀은 뭐 어떤 시나리오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너네는 그래서 AI를 했을 때 어떤 표현을 중점적으로 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짚고 넘어가주면 애들이 이제 자신이 어떤 시나리오 만들었는지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제
동기유발 때 보면은 다른 학교 학생이 진행한 영상을 보여줄 건데 예시 자료로는 이제 유튜브에 한때 유행했던 영상으로 흔한 난고의 일본어 수행평가 권고라는 영상이 있는데 유튜브 1302만 조회수를 가진 영상으로 이 수업 같은 경우에 일본어 수업이긴 하지만 이제 제품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수업인데 생각보다 한때 유명했던 영상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애들이 촬영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촬영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등으로 이제 흥미를 유발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전개가 1 같은 경우에 5분 정도로 이제 촬영 준비 단계입니다. 이제 어떻게 촬영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제출할 건지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건데 촬영 방법 안내하는데 촬영 방법은 핸드폰 촬영을 하고 9:16 화면비 세로 촬영입니다. 이제 보통 영화를 보면은 가로로 촬영하는 게 정석이지만 이제 요즘 유행하는 영상 형식을 보면 이제 저희는 1분 내에 쇼츠 영상을 제작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이 같은 경우 이제 파일 제출을 이제 카카오톡이나 드라이브 링크 혹은 에어드랍 등 아이들이 모두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를 할 겁니다. 전개인은 약 15분으로 촬영을 진행한 단계로 각 팀별로 지난 차시에 만들었던 시나리오 바탕으로 촬영을 진행한 단계로 저희가 이제 15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희가 1분짜리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이 단계에서 이제 촬영과 그리고 편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촬영된 소스를 편집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캡컷, 인스타, 아니면 핸드폰 자체 어플을 통해 효과음을 넣거나 컷 편집, AR을 통해 배경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촬영 편집 제출 단계입니다. 사실 전개 1을 보면 핸드폰을 통하여 촬영을 진행하였고 촬영한 소스를 캡컷이나 인스타, 핸드폰 편집 앱을 이용해 편집하고 이제 지정된 방법 카카오톡, 아니면 드라이브, 에어드랍 등 이런 걸 통해 제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이제 전개 3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만든 이제 결과물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각 팀별로 촬영 후에 자신의 영상이 이제 어떠한 이분의 표현을 담겨 있고 어떤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모두에게 소개하는 영상의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들어갈 건데 평가 기준을 보면은 네, 평가 방법으로 완성도와 적극성이 있는데 이제 정해진 규격을 지켰는가, 화면비, 분량 앞서 말했듯이 9:16의 화면비 그리고 1분 내 영상 이거에 대하여 이제 보는 부분이고 이제 이야기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가는 이제 팀별로 이제 평가를 내립니다. 어떠한 영상이 어떤 부분이 아쉬웠기도 하고 아니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면서 이제 평가를 진행할 거고요. 적극성 이제 아쉬웠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이제 자기 평가를 통해서 자기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성실하게 팀 활동을 하는가 동료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동료 평가에 관한 부분은 이제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최대한 진행할 거고요. 이제 평가 기준을 정확히 엄밀하게 보면 완성도, 적극성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고 평가 내용은 네 가지로 정해진 규격과 이야기의 진행이 매끄러운가, 성실하게 활동하였는가, 조별 활동에 잘 참여하였는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네, 이제 정리 단계를 보면은 영상을 상영한 뒤에 이제 각 팀별로 피드백이 모였기 때문에 어떤 팀은 이게 아쉽다 이런 식으로 알면해주고 어떤 팀은 이게 좋았다. 되게 피드백을 중점으로 진행하는 방향이고 다음 차시에 진행할 수업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이상으로 일본어, 영어, 그리고 AI를 통한 수업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